전문가 세 분 모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은강 NK지식인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VX란 물질, 저도 참 오늘 생소하게 처음 들은 이런 물질인데 어떤 건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VX가스란 매우 독성이 강한 신경독의 일종이다. 실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치사량은 흡입 시 50mg, 피부 접촉 시 10mg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되고 있는 화학 무기며 생산이 금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잘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대량 살상 무기 가운데서 살인가스 100배 독성인데 이게 살인가스가 저 도쿄 지하철역에 있었던 거에 100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차 대전 때 폴란드 가스 그 수용소 같은 데서보다도 거의 100배 이상이랍니다. 흡입하면 그냥 마비되고 몇 분 만에 죽는다. 이번에 이게 김정남의 그 사망과 일으켰을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용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단국대 법과대학의 이정빈 교수님께 이 독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현재에 나온 가스 중 제일 강력한 거라고요. 전쟁 저기래갖고 화생방전에서 1번 타자입니다. VX 가스가 이제 독일에서 개발된 건데 사린이라는 가스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한 100배 강하고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아마 앞에다 대고 뭐를 이렇게 뿌렸을 겁니다. 스프레이식으로 뿌렸다고 김정남 씨가 그거 당하고 뭐를 뿌렸다고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조금 있으면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호흡곤란이 되고 그 다음에 시력이 저하되고 메스껍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힘이 없어지면서 축 터져서 죽는 거죠. 신경 깼으니까 호흡근서부터 심장 모든 게 다 마비가 될 수가 있지. 무섭군요. 무섭죠. 저는 VX 이번에 하면서 처음에 VX 얘기 나올 때 어디서 많이 듣던 거다 하고 막 찾아봤어요. 예. 그때 20년 전에 저희가 영화에서 봤던 바로 그 가스더라고요. 어떤 영화예요? 더 록이라고. 네. 거기 숀 코넬이 나오고 니콜라스 케이지 나왔던 영화 있지 그 않습니까? 유명한 영화죠. 예, 거기에 보면 나오는 것이. 저 영화 찾아놨네요. 찾아놨어요? 네. 그게 바로 저기서 보면 이제 해병대 대원들이 탈취해서 이제 자기들의 억울함 밝히려고 저걸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때 VX에서 저는 뭐 가상의 무슨 가스인가 보다. 그때 VX 기억력 좋으시네요. 예, 뭐가 좀 이상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1950개 저건 찾아봤어요. 52년경 영국에서 처음 개발된 것인데 현재까지 인간이 발명한 모든 신경가스 중에 가장 맹독성이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영화에서도 그게 들어있는 게 터지면서 가스가 나오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저기에서 나온 게 이제 저 보십시오. 금방 죽는다는 얘기인데 저걸 이제 미국의 어느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 쏠려고 했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이번에 한 사람을 죽였다. 이게 지나지 않고 북한이 이걸 갖다가 남한에 정말 터뜨려가지고 무수한 수십만의 생명을 이렇게 한 번에 앗아가고죠. 이런 그 맹독성 가스를 갖다가 거의 한 5천 톤 지금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북한이 만들고 있는 화학 무기 또는 생화학 무기는 모두 지금 18 내지 25가지로 추정한 여기서 핵심 뭐냐? 네네. 부탄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자가스가 있고요. 사린가스가 VX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잘 만드는 건 VX란 말이죠. 이게 총수학 공장에도 일용 직장이 있고요. 또 남흥에도 일용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 있네요.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장사성포를 통해서 발사하고 이게 지금 무기급화됐습니다. 포탄이 됐단 말이죠. 이제 보셨죠? 아까 영화처럼 그렇죠. 포탄으로 쏩니까? 네, 포탄을 쏘려고 하고 있죠. 네, 지금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것 중에 보시면 말레이시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 김정남의 눈과 얼굴에서 이 독극물의 잔류물이 검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또 앞에서 또 뿌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영화에서 보니까 피부가 막 타들어가는데 그건 영화가 조금 잘못 과장한 거죠. 수포가 막 나오고 하는 건 아니고. 김정남이 얼굴은 말짱했잖아요. 그러나 죽는 거는 뭐 순식간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단숨에 죽이려고 했을 텐데 저기 김정남이가 걸어가가지고 멀쩡하게 걸어가가지고 나 공격당했다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그냥 조용히 있다가 앉아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이게 그냥 묻혀버릴 뻔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그 관점은
저게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썼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미국의 초강대국의 세계 전략을 건드린 겁니다. 이게 WMD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가 미국의 첫 번째 대외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저거를 백주대야에서 공항에서 뻗젓이 그걸 사용해서 한 테러가 북한이 들켰다. 네. 이 북한은 이제 테러 지원국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 같아요. 확실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비난에 이제 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그야말로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뭐가 나왔으니까 시신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김한솔을 군 등을 포함해서 유족이 좀 들어왔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To identify the body, will you feel compelled to provide police protection? Of course. Of course. 네. 네. 영어 뭐 쉽죠? 네. 물론입니다라고 두 번 얘기하고요. 또 그 말레이시아의 부경찰청장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김정남의 자녀나 친척이 하루 이틀 사이에 입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재미있는 게 이제 멀지 않은 곳을 마카오라고 하지 않네요. 마카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이번 아까도 잠깐 뭡니까 검안서 보셨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뭐 얼굴 그다음에 눈 점막을 이야기하면서도 노스 코리안 거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네. 내셔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딱 찍어서 마카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은 저것이 김한솔, 김금속, 김솔희, 김정남의 네.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자녀들. 그렇죠. 99.99% 나올 사람들이죠. 나올 사람들이 와서 네. 확인한다면은 지금 북한에서는 뭐 일방적으로 보면 뭐 김철이다. 이거는 김정남 아니다. 네. 그냥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는 북한의 국민이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단박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나 부청장 등은 사실 뭔가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네. 시그널을 보내서 지금 중국 쪽에다 보내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 사실상 마카오는 중국 영이니까 네네. 중국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쪽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완벽하게 신변을 보호하는 Of 가운데 course. of course, 두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of course 네. 두 번입니다. 자, 김한솔 군이 뭐 씨라고 해야 되겠네요. 성인이니까.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얘기 들려옵니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자, 죽은 아버지 김정남이냐? 왜? DNA를 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시신을 북한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고민한다. 또 하나, 외가,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김한솔 엄마, 그러니까 자신의 생모도 있고 베이징에 있는 큰엄마라고 해야 되나요? 네. 친정이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동생들, 형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이 사건을 앞두고 김한솔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안에 가면 북한에 있는 애가가 죽겠구나.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을 하도록 북한이 강력하게 대시를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주변에는 말이죠. 북한이 접근하기 어려울 겁니다. 딱 커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있느냐. 그게 서영란하고 셋째 부인이 있는데. 서영란. 예, 서영란. 나는 솔직히 저희는 이제 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서영나라고도 하는데. 네. 서영란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김정남한테 붙여놓은 공식 정보 요원입니다. 공작원이죠, 그러니까. 공작원이죠. 만일 그럼 왜 그 지금까지 김정남이 그 여자를 계속 붙여놓고 있었냐? 그 여자를 떨고 노는 순간에 북한하고 리탈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접촉선이 없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굉장히 너 만일 간다면 이렇게 네. 저렇고 저렇고 조건들이 되면 음. 그 엄마가 이 김한솔이나 그 자녀들은 뭐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부모에 의해서 많이 좌우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 북한이 공작 때문에. 이 대목에서 하나 또 네. 말씀드릴 네네. 게 고민하고 있는 김한솔뿐 아니라 중국 당국도 고민하고 있다. 네. 그런가요? 중국은 말레이시아하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 화교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화교가 많죠. 있잖아요. 예. 중국계가 많고. 그래서 말레이시아하고 우호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또 중국한테 북한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중국이 전략적으로 볼 때 저 테러범들이 북한 당국의 소행이라고 밝혀지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중국이 김한솔 군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데 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북한이 이제 국제 테러 국가로 낙인 찍히는 이제 결과가 되는데 네. 그거를 중국이 도와줘서 했다라고 해서 아마 북한이 중국한테 그 김한솔이 가지 못하도록 아마 굉장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과연 중국 당국이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안 보낼 것이냐인데 지금 경찰청장 얘기하는 걸 봐서는 하루 이틀 내에 올 것 같다는 얘기를 봐서는
말레이시아하고 중국하고 모종의 타협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프코스에 두 번 강조된 어조를 들으시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김정남의 암살 용의자 가운데 이 네. 북한 외교관이 연루가 돼 있죠. 바로 현광송 씨인데요. 이분이 바로 지난 주말에도 이 한국 식당에 들러서 식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2등 서기관 현광송입니다. 네, 지난 주말 한국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이 음식점 사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5명이 왔는데 그중에 1명, 1시간 반가량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이 와중에 점심을 그게 먹었다고. 바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그렇게 그런 건가요? 네. 비엔나 협정에 의해서 그렇죠. 외교관은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압박을 가해서 추방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저 현광성이나 보면 고려항공의 김욱일이죠. 네. 두 사람 다가 좀 북한 대사관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대사관은 그 지역은 바로 말레이시아에 있지만은 북한 영토입니다. 그렇죠. 그 북한 영토에 있고 그게 이제 비엔나 협정에 따른 외교 면책 예. 특권이고 외교의 어떤 관례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서도 뭔가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싶어도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네. 보면은 지난 주말에 막 보란 듯이 네. 이런 거 있죠. 나자바바란가요? Catch me if you can. 네. 너 할 수 있으면 나자와라 하는 식으로 가서 밥 먹고 1시간 반 동안 이른바 즐기고 네. 그래도 사실은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그를 갖다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한 사람의 용의자